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 등에 반대하는 서울 대규모 집회에 광주 전남에서 6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 의사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목포와 순천, 여수 등 협회 소속 의사 200여 명이 서울로 향했으며 광주에서도 의사 200여 명과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학생 200여 명 등이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일 광주 전남 상급 종합병원에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전공의 복귀 현황을 최종 파악한 뒤에 행정 조치나 고발 등 사법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암에는 조선시대 외적을 막아내고 주민들을 지켜낸 영암 읍성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많은 시설들이 파손됐고 일부 터에는 경찰서도 들어서 있는데 영암군이 경찰서를 이전하는 등 읍성 복원에 나섭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나무가 우거진 영암의 한 둘레길. 굽이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10m 높이로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벽과 마주합니다. 조선 건국 초기 외구로부터 고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암 읍성입니다. 영암성 둘레길에는 이렇게 조선시대 돌로 쌓아 올린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최초 의병장 양달사 장군과 영암 군민들이 왜구 6천여 명을 물리쳤던 영암성 대첩의 현장이기도 한 영암읍성. 당시 성에는 성문 3개와 동원, 객사 등 15개의 관청시설이 있었지만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저도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성이라는 것은 개념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있었다는 것은 잘 몰랐어요. 일부 구간만 남아 담장이나 축대 등으로 사용되면서 잊혀질 뻔했던 영암읍성의 역사. 보존 상태가 양호한 영암읍성 일부 구간과 당시 토기와 자기 등의 유적을 확인한 영암군이 영암읍성 복원에 나섰습니다. 조선 당시 감옥시설인 형옥과 남문, 성벽이 있던 자리에 들어서 있는 영암경찰서도 이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부지의 역사적인 의미를 적극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새로 신축 이전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영암읍성 복원과 함께 읍성을 중심으로 달맞이 공원을 조성하는 등 역사적 가치를 담은 관광, 문화상품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인위적으로 복원하지 않고 최대한 현상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원해서 영암군은 영암성 대첩 승리를 기념하는 영암성의 날이나 거리 퍼레이드 등의 문화행사도 추진해 영암성 유적지를 대표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8개 선거구에 공천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목포의 윤선웅 새마을금고 이사, 여수갑의 박정숙 전남도당 산림환경분과위원장을,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는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을,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여수을과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후보자를 조만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내일 오전 11시에 70주년 기념관에서 2024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목포대 신입생은 학사 1,481명, 석사는 179명, 박사는 50명 등 모두 1,710명이며 입학식은 신입생 선서와 시상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목포대학교 신입생은 1,602명이었고 올해는 10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생을 마감한 뒤에도 시신을 인도할 가족조차 없어 홀로 남겨지는 이들을 위해서 해남군이 첫 공영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해남군에 있는 남도 광역추모공원입니다. 꽃다발과 가족들의 편지가 가득한 봉안당 뒤편에 꽃 한 송이 없는 유골함들이 가득한 공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골함에는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뒤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 사망자들입니다. 해남군은 올해 처음으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13명을 합동장례로 치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이 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단계는 그 누구라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성스럽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증가 속에 무연고 사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21년 3,000명 정도에서 지난해는 5,000명을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망 뒤 유품 처리에서 화장까지 장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는 시군들은 장례식도 없이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약간의 장례식 비용만 치르면 마을 장례식이라든가 아니면 시민 장례식 이런 형태로 해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해 1인 가구 5명 가운데 1명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전력 사용량 분석 등으로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등 사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에서 1년 내내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 병원이 2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에 이어 광양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문을 열어 운영에 들어갔으며 순천에서만 지난해 4천여 명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지난 2014년 첫 시행 이후에 전국에 6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 서부권과 중부권에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과 야간 업무 부담 등으로 신청 병원이 없어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대한민국에 계절 근로자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전남 지역 양식어가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입국해서 전남 양식어가로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365명으로 이 가운데 필리핀 출신이 80%인 1,092명을 차지했습니다. 전남도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출신 국가의 다각화 등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농번기를 앞두고 있어 농가에도 인력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2달 동안 봄을 맞아 위생해충 방제와 감염병 취약 지역에 대한 일제 방역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아파트와 쓰레기장, 축산농가와 관광지 등 22개 시군 21,148곳을 대상으로 소독에 나섭니다.